두 번째 파트의 신경정신건강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40대 이후에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은 이제 갱년기죠. 여성 호르몬 감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방에서는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호르몬제를 먹어서 걱정되는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기타 호르몬 문제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쉽게 증상이 가라앉으니까 호르몬으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방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우울증은 또 동반할 수가 있는데, 우울증은 정신의 감기라고 하죠. 감기를 쉽게 걸리듯이 우울증도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우울증의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굉장히 재밌었던 일이 매사에 흥미가 떨어지면서 하고 싶지 않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을 하시지만, 그것은 조금 중증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별다른 원인 없이 눈물이 나거나 인생에 회의감이 들거나 재미가 없거나 흥미로운 부분이 사라지신다면 우울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우울증을 갱년기 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인 ADHD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40대 이상 노년층에게,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구성하다 보니까 성인 ADHD를 제목으로 삼았지만 어린이들, 청소년들 ADHD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집중을 잘 못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어려운 이런 ADHD만 있는 것이 아니고, ADHD인지 모르는, 일 처리를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능률이 있는,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중에도 ADHD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방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실제 ADHD를 약물로 고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실제 어린이 ADHD와 성인 ADHD는 좀 다릅니다. 어린이는 뇌의 성장이,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성인과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되는 약제와 치료법도 다르고요. 또 성인이 되었으면 또 성인의 기준한 다른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 환자군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 중에 공황장애가 있죠. 공황장애는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세를 말합니다. 뭐 두근거리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간단한 증세가 아니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숨을 못 쉴 것 같은 이런 증세를 호소하시게 되고요. 부지부식간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원인과 계기가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두렵죠. 이런 부분들을 또 고치기 위해서는 신경정신과 약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평생 복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는데, 과연 한방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서 완화시키거나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정신과적 영역에서 항상 따라오는 질환이 있다면 수면장애, 불면증이겠죠. 불면증이 또한 여러 가지 증상별로 한방에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입면장애, 잠드는데 오래 걸리는지, 또는 이각성, 자꾸 깨는지, 또 천면, 얕게 자는지, 다몽증, 꿈을 많이 꾸는지, 또 절대 수면 시간 부족. 나는 3시간만 자면은 뭐 꾸미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잘 자는데 딱 3시간 자면 끝이에요. 2시간 자면 끝이에요. 그러고 나면 다음날 낮에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이런 절대 수면 부족까지 해서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죠. 그 외에 이제 가위눌림이라든지 렘수면 행동장애라든지 이런 특수한 수면 장애에 대해서는 16번 항에 별도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수면 장애에서 한방은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는지, 또 쉽게 컨트롤이 가능한지. 이제 우리가 수면장애 불면증이 오면 거의 대부분 신경안정제나 수면유도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한방은 어떻게 수면유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송가체의 어떤 멜라토닌 분비와 함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실제 한방에서 수면제나 이런 의존성 내성이 있는 약물을 쓰지 않고 수면을 컨트롤하거나 이제 고치는 부분, 또 그럴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낮에 받은 스트레스가 그날 밤 수면장애로 이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정신 파트에서 마지막 영역은 가위눌림인데요. 우리가 렘수면 행동장애라든지 가위눌림은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위눌림은 정신은 깼는데 수면 중에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와 반해서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것은 반대로 몸은 깨고 정신은 깊은 수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꿈속에 싸움을 한다면 주변 사람을 막 주먹을 휘둘러서 폭행을 하고, 또는 발차기를 하고, 침대에서 떨어져서 어디에 부딪혀서 뇌진탕이 오고, 이런 갖가지의 행동장애를 동반하게 되는데 환자분이 전혀 인지를 못 하시게 됩니다. 그와 반해서 가위눌림 반대잖아요. 깼는데 몸이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처님, 종교가 없으시다면 가장 의지하는 아빠 엄마를 불러서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제 신체 활동을 언어를 통해서 신호를 이제 강하게 주면서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뭐 깍지 끼고 바로 누워 자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것이 무슨 귀신의 장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수면, 렘 수면이 1시간 반 정도 유지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제 부연하자면 렘 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나타났을 때 10년 정도 이내에 파킨슨이라든지 치매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렘수면 행동장애는 의외로 한방에서 컨트롤이 잘 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렘수면 행동장애를 단 한 번에 컨트롤해서, 물론 계속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나 한 번만 먹고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래되신 분들도 이제 컨트롤 되고, 이제 파킨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킨슨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파킨슨 병뿐만이 아니고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것이 또 있겠죠. 도파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도파민 컨트롤 하지 않더라도 이제 뇌의 기능을 잘 컨트롤하는, 과거에 중풍을 치료할 때 쓰던 여러 가지 방법을 응용을 해서 병세가 막 악화일로에 있던 파킨슨 환자분들을 안정 상태로 가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다양한 한방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이런 가이눌림, 렘수면 행동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 또 ADHD, 여성분에게 흔한 갱년기 우울증까지 한방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또 정리해 놨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